네, 뉴스 이슈 주목하는 인물 만나봅니다. 9월임의 인터뷰, 오늘은 저속노화 열풍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자, 온갖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초간단 식사법을 소개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자, 오늘 이분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네. 이 저속노화좌라고 불리시는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시다가 네. 최근에는 라디오 DJ로 데뷔를 하셨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DJ를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먼저 제가 이 뉴스 특보 중에 이렇게 뉴스룸에 들어왔는데요. 우선 폭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먼저 참 유감과 또 애도의 말씀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현장과 후방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게스트로서는 라디오에 참 많이 나갔었고요. 네. 이 라디오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풀 버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TV는 정해놓은 벌개라고 하나요? 좀 왁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많은 텍스트를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시면 10년 젊어집니다. 10년 젊어지기 위해 드셔야 되는 3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결핍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진료실은 제가 2, 3분밖에 한 분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최근에 타사에서 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3분 진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시죠. 라디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풀 버전으로 1시간 동안 정말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하나의 진료실이 되었다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서울 아산병원에 끼친 적자가 몇십억 원쯤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수익 구조상 성심성의껏 진료를 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면도 좀 전격적으로 사직을 하시고 DJ를 하시는데 좀 영향을 미치신 거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병원에 일으켜서 제가 병원을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라디오는 아주 큰 스피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새로 만나 뵐 수 있는 환자분들, 저희 병원 용어로는 뭐 신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신환, 새로 오시는 분, 그다음에 초는 초진, 제가 처음 진료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 하루에 뭐 최대 10명, 14분 이렇게 뵌다 하더라도 1년 해봐야 몇천 분, 몇만 분 이렇게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하루에 뵈면 1년에 3,000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수십만 분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라디오라는 강력한 스피커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제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이런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에서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진료실에서도 좋은 의사가 되고 싶지만 더 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년내과라는 분야를 전문이신데 이런 네. 분야가 사실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박사님 덕분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노년내과를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노년내과는 제가 본과 3학년 학생 실습을 병동 실습을 돌 때 실제 선배 의사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 과를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제가 또 근육 연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육 연구를 어떤 분과에서 하는지를 봤더니 내과 중에서는 노년내과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심 때문에 분과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선배들의 진료를 보았더니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는 보통 진단을 하면 치료, 약을 더한다 이렇게만 하지만 노년내과에서는 약을 빼기도 하고요. 또 미리 조금 더 앞서 봅니다. 그래서 노쇠가 있는 분들 돌봄 요구가 생기시기 전에 노쇠가 진행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다면적인 중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환자 자체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질병만 보지 않고 질병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 의료다 이렇게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1차 의료 가정의학은 이제 어찌 보면 수문장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요. 노년내과는 굉장히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1차 의료 역할도 하지만
장기 요양도 담당하고 중환자, 응급의학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특히 노쇠와 복잡성이 있는 분들을 진료하는 분야입니다. 예, 노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네.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도 사실 알리신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네. 어쩌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을 겁니다.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노년내과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람의 노화 궤적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기능 상태가 좋아지고 보통은 한 30, 40대 정도의 피크를 칩니다. 그 이후에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30, 40대의 나의 기능이 100이다. 그런데 한 75점까지 떨어지면 대략적으로 내가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한 60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간병인이 붙어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돌봄 요구라고 하는데 이 노화 궤적을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문제가 생기면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치료해드리고 또 간병인이 필요해지면 대드리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노화 궤적을 일찍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젊었을 때부터 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가지게 되면 만성질환,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예방되고 그러고 나면 심뇌혈관 질환이 또 예방되고 그러면 노쇠와 치매가 예방되니까 당연히 간병인을 안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또 연배가 있는 분들은 역시나 돌봄 요구 생기지 않도록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신체 인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상류로 올라간 겁니다. 원래는 어르신들 뵙는 노년내과 의사지만 더 젊었을 때부터 이 궤적을 좋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고생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투자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30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100년을 내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관점으로 고장나는 속도는 줄이고 성장은 할 수 있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가는 것, 이게 저속노화입니다. 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그리고 노화에 대한 관리를 나이가 이미 들었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조금 관리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조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2023년에 SNS에 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네. 주변에서 굉장히 생소한 반응이었다고요? 네, 처음 이런 제가 발언들을 했었을 때는 우선 뭐 왜 내가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갓생처럼 갓생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이런 것처럼 건강 관리 또한 역시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경험하시면서 좋은 경험하시면서 선순환 보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좀 바이럴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저속노화적인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즐거운 활동으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즐거운 재미있는 사진 같은 것도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저속노화의 개념에 있어서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박사님께서 저속노화 10개병이란 것도 널리 알려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먹어도 괜찮은 것, 먹으면 좋지 않은 것 이런 걸 이제 리스트업 목록을 정리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자면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저속노화가 일종의 뭐 정말 뭐 렌틸콩을 마치 이슬에다가 삶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막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약간 와전돼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일단은 저는 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자고 하는 거고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밥부터 바꿔보는 거죠. 흰쌀밥은 아무래도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금방 허기 가지고 또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노화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잡고기나 콩 같은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기는 조금 줄여보고 채소는 조금 늘려보고 특히 제가 요새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액체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또 간에도 부담을 주고 대부분이 복부 지방에 저장이 되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액체 탄수화물을 또 줄여보시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용이도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식단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중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건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서양적인 사고 방식, 소위 이제 데카르트적인 사고 방식을 따르는 분들은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게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채소랑 렌틸콩만 먹는 식이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또 않아요. 굉장히 우울하십니다. 실제 백세인 연구나 또는 블루존의 장수마을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세인, 굉장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연구를 보게 되면 실제로 늘 똑같은 음식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창 지역에서 연구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삶의 변동성이 있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십니다. 오래 사시고요. 네. 실제로 노화를 부정하면서 어찌 보면 내 생활 습관을 억누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돌아가시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노화를 부정하는 분들은 보통 7.5년 정도 빨리 돌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긍정하시고 한편으로 내 삶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평균선은 건강하게 가져가면서 평소에는 조금 가볍게 먹고 하지만 즐길 때는 즐기고 또 잔칫날에는 약주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고기도 예.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변동성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중용의 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중용의 지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를 하되 즐길 때는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네. 조금 늦추는 방향을 찾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셨지만 지금은 저속 노화를 따르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이에요. 동영상을 업로드하실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인데 또 유명 연예인들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지금 좀 그런 반응들을 보면 많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 실천을 하시고 또 좋은 경험을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걱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70대 후반 연예인분의 저속노화 식습관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네. 70대 후반이라면 노쇠 예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은 채소를 먹고 경박단소하게 드실 때가 아니라 고기를 더 많이 드시고 또 그렇군요. 근력 운동하시고 저속노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젊은 분들이 약간 좀 살 빠지는 방향 그리고 또 인슐린 많이 안 나오는 방향 이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생과 노년은 비슷하게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맞지 않는 거에다가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제, 그 다음에 피부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식품 뭐 이런데 그냥 갖다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저속한 저속노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너무 상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속노화라는 게 이제 본뜻 자체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중용이 중요하고 그 기반에 되는 것은 결국에 마인드셋,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긍정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요새는 네. 특히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잠을 줄여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갓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수면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날의 혈당 스파이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딱 한 번만 3시간만 줄이면 바로 다음 날 인슐린 저항성이 30% 악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혈당 반응이 완전 달라지고 그 먹은 에너지가 복부 지방으로 가느냐 근육으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하나 수면은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 다음 날 수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을 돕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스트레스, 나의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는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물론 읽어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네. 간단히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으신 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람의 건강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건강해야 되는데 예. 뿌리는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원칙이 건강하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마인드셋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속노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격과 수비 두 가지를 활용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 공격과 수비가 뭔지는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속노화 열풍의 주인공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박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